네, 유행과 팁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잠깐 쉬는 동안 많은 분들께 알려주셨나요? 계속해서 설태현 수의사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또 쉬는 시간에도요, 계속 댓글창 보면서, 아이고, 많이 아픈가 봐, 이렇게 또 해주고 계세요. 아, 네. 아까 쉴 때도 계속 여러분들의 이야기 들어주시고 계신데, 이번에는 또 어떤 분의 이야기 한번 네, 들어볼까요? 네, 때리려고 하면 물고 달려드는. 네. 어떻게 할까요? 때리지 마세요. 저를 때리려고 하면 물고 달려드는데. 가족들한테 때리지 말라고 하세요. 네. 그래요, 맞아요. 평화를 사랑하는 강아지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사실 교육은 가능한데요. 네. 안 때리면 되잖아요. 그쵸? 네. 단순합니다. 네. 자. 유지원님, 혹시 배변을 저랑 같이 한 게 뭘까요? 야, 이 친구 되게 신기하다. 제가 꼭 화장실을 가서 변기에 앉으면 강아지도 따라서 꼭 배변을 봐요. 저 처음 보는데요, 이런 친구? 있어요. 네, 근데. 네. 있어요? 혹시? 있어요. 네. 모든 것을 함께 하고 싶은 친구 같은데. 네. 저는 그냥 물린 적 많죠. 네. 근데 저는 수의사 치고 많이 안 물리는 편이에요. 수의사 치고 많이 안 물리는 편이고, 아무래도 이제 일반 진료는 거의 안 보고 행동 진료를 하다 보니까, 행동 진료할 땐 거의 안 물리고, 예전에 인턴하고 이럴 때, 우리는 좀 살리려고 하는데, 너 안 아프게 해주려고 하는데 애들은 자기 죽이는 줄 알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실 어쩔 수 없는 거고요. 맞아요. 미용만 하려고 해도 엄청 예민하게 또 반응을 하기도 하고. 제가 되게 충격적이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제 친구들 중에 치과 의사가 좀 있는데 저보다 많이 물리더라고요. 사람 치과 의사 친구들이 애기들 왔을 때 치과 치료하다가 저보다 손을 많이 물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야 내가 낫다 막 이러면서. 네. 어린 친구들, 강아지도 어린아이나 비슷하잖아요. 그쵸. 네, 봤을 때,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어떻게 참아야 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무서워서 무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똑같더라고요. 애 하나 키우는 거잖아요. 그냥 그쵸. 애기 키우는 거. 아까 책에서도 그냥 아이로 나왔었죠. 처음에. 네. 애기 하나 키우는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자. 박세준님. 네. 아기가 곧 태어난대요. 근데 저희 집 강아지 장난감이나 껌 근처에 오면 물어요. 걱정입니다. 이건 소유 공격성에 관련된 건데요. 소유 공격성이 있는 아이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지금 아기가 아주 어렸을 때는, 사람 아기가 아주 어렸을 때는 걱정이 없는데 점점 커서 이제 기어다니기 시작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선 관리와 교육이 같이 필요해요. 관리적인 것 중에 하나는 우선은 절대로 그런 걸 떨어뜨리지 않는 거. 근데 이게 애기 태어나면 엄청 많이 떨어뜨리거든요. 어쩔 수 없어서. 저는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선 애기랑 강아지 같이 키우는 집에는 뭔가 베이비 게이트 같은 걸로 공간이 분리된 공간이 우선은 사람이 보호자가 잘 못 볼 때는 꼭 분리해 놓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거나 캔넬 교육을 해서 일정한 시간에는 좀 들어가서 쉬게 있게 한다거나 이런 교육이 필요하고요. 유튜브에 가서 Live It Training, 영어로 Leaveit, Live It Training을 검색하셔서 꾸준하게 한번 교육을 해보세요. 이게 뭐냐면 이게 떨어져 교육이에요. 뭔가 지키고 있어도. 유튜브 안에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나요? 네네네. 교육하는 방법들이 나와요. 아니면 세나게 찾아보셔도 나오는데 떨어져 하면은 좀 뒤로 물러나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것도 꾸준히,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지금부터 꾸준히 하셔야지 나중에 아기가 기어다닐 때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다른 부분들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떤 부분을 얘기를 할까요? 젬마건님. 네. 8kg 캐빌리어 킹찰스인가? 네. 생식으로 1일 1식을 하고 있는데 10초면 먹어요. 그쵸? 10초면 먹죠. 그래서 강아지들한테 이제 천천히 먹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저 같으면 생식을 하신다면 콩토이에 넣어서 줄 것 같아요. 콩토이라고 있어요. 이거 한국 거 아니고 저랑 아무 상관없는 회사입니다. 네, 이 고무로 된 장난감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안에다가 음식물 같은 걸 막 쑤셔 넣을 수가 있어요.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갖고 놀면서 하나씩 튀어나오는. 네, 아니면 막 찝고 핥고 해서 그 안에 있는 걸 뺏어 먹어야 되는데, 이게 강아지들이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강아지들도 이렇게 성취감을 느끼는 걸 좋아해요. 훨씬 더 좋아할 거예요. 네. 그러면 이렇게 같이 놀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뺏어 먹는 그런 훈련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현수님 같은 경우에, 이현수님. 고양이를 보면 흥분해서 난리칩니다. 이게 사냥 본능 공격성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관리적으로 절대로 못하게 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태생부터 아예 고양이를 사냥하는. 실제로 가서 물거나 죽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본능이 뇌에 박혀서 개가 아니거나 아니면 조그만 동물이 뛰면 잡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뇌에서 시키는 거죠. 네, 뭔가 이렇게 프로그래밍 돼 있는 것처럼. 제가 예전에 그냥 제 동생한테 살짝 들었던 얘기인데, 그 지인의 집에 이제 강아지가 원래 쥐를 잡던 그 습성이 있어가지고, 진짜로 집에다 쥐를 잡아갖고 이렇게 앞에다 이렇게 갖고 와 있었다고. 아까 잭러셀 터리어 같은 경우는 원래 농장에서 쥐 잡아오는 게. 진짜로 그래서 눈앞에 이렇게 쥐를 갖다 줬다고 칭찬받으려고 한다고.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네, 실제로 있습니다. 자, 다음 또 댓글 살펴볼게요. 그러면요. 네, 어떤 거? 아기 때도 안 그랬는데 3살 되더니 침대 이불을 앞니로 반복적으로 깨물어요. 이것도 되게 복잡한데요. 우선은 심심해서 그럴 수 있어요. 심심하다 보면 이런 강박 행동이 생길 수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뭔가 치아 훈련 운동이 아니라 강박 운동. 그러니까 뭔가 내가 심심하고 할 게 없는데 이거 해봤더니 기분이 좀 좋아지는 것 같아. 라고 하면 이걸 계속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사람들도 발을 계속 떤다거나 아니면 손톱을 물어뜯는다거나 그런 행동이랑 상당히 좀 비슷할 수 있다라고 보면 돼요. 정형행동,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근데 요즘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속이 안 좋은 아이들도 뭔가 계속 할 거나 이런 행동들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많이 나쁜 게 아니라, 우리 사람들도 가지고 있는 그런 위험 정도? 그런 걸 가지고 있어도 이런 행동을 할 수도 있다라는 연구 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은 생각을 해보시고, 내가 우리 아이랑 너무 시간을 안 보내줬다라고 생각하면, 심심해서 그러는구나. 사실 이제 피곤한 게가 행복한 게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피곤하면 문제 행동을 할 힘이 없어요. 맞아요. 산책 열심히 하고 우리가 해준 놀이 열심히 하면 피곤해서, 제가 아는 중형견 같은 경우는 시바견인데 그 보호자님이 하루에 2시간에서 3시간을 산을 타요. 매일매일. 아침, 저녁, 따로따로. 그러니까 얘네들이 집에서 잠만 자요. 문제 행동을 저는 보일 틈이 없어요. 에너지 밖에서 다. 아침에 나가서 미친 듯이 막 등산하고 그게 운동이죠. 엄청 헥헥거릴 거 아니에요. 운동을 하고 들어오면 자다가 저녁에 또 나가야지 하고 또 저녁에 나가고. 이게 사실 우리가 산책을 많이 하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거죠. 피곤한 게가 행복하다.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김수정님, 질문이 되게 길어요. 외부 소음에 예민한 강아지는 어떻게 해주는 게 좋은가요? 외부 소음 대응하기 위해서 안정 음악이라든지 틀어주는데 유독 밤에만 더욱더 예민해져서 고민이에요. 여기는 아파트라 정말 눈치 보여요. 지금은 짖으면 안방으로 가버리거든요. 안방으로 간다고 해서 바뀌지는 않을 거고요. 사실 이런 소리 민감증, 교육 같은 거를 좀 하면 좋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스스로 소리를 내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칭찬하는 교육들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캠 같은 걸 이렇게 쌓아요. 피라미드처럼. 그리고 강아지들이 스스로 부시게 만들어요. 그렇게 교육을 해요. 그럼 와장창 하면서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면 그 소리가 날 때 막 칭찬하는 거예요. 근데 막 자기가 놀래서 처음에는 그래요. 처음에는 그래요. 근데 이런 소리가 났더니 막 칭찬을 하고 이건 내가 낸 소리고 이걸 점점 인식해가게 되면 소리에 대한 민감증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조금 빠르게 하려면 안정음악 틀지 마시고요. 안정음악 말고 백색 소음을 트세요. 화이트 노이즈. 그거를 블루투스 스피커랑 연결을 해서, 조그만 거 요즘 많잖아요. 현관에다 두세요. 그럼 왠지 현관에서 그 소리가 나는 걸로 인식해서. 현관에서 백색 소음이 나서 외부 소음이 차단이 돼요. 그게 가장 빠르고
돈도 안 들고 편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하기 전에 어떻게 관리하면 이 행동을 안 할까를 생각하는 게 정말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네. 외부 소음 얘기했으니까 이렇게 지나가면서 오토바이가 지나가거나 네. 하면은 또 유독 민감하게 반응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네네. 근데 이거는 오토바이 소리 많이 봤어요. 저는 주변에 오토바이 소리를 싫어해서 그런 건가요? 그렇죠. 오토바이 소리와 그리고 오토바이의 크기가 차보다는 많이 작잖아요. 네. 차는 너무 크기 때문에 위압감을 느껴서 애들이 많이 안 그래요. 근데 조금 작고 강아지들이 싫어하는 소리를 내면서 빠르게 움직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아요. 뭐 어렸을 적에 조금 많이 경험을 하면 괜찮은데 사회화 시기가 다 끝나고 이런 걸 처음 경험해보다 보면 싫어할 수밖에 없는 면이 있고요. 이것도 교육 방법이 아주 간단하지는 않아요. 네. 낑낑거, 네, 진돗개 치유 성장 일기. 5개월 된 진돗개 중성화전 남아있는데, 낑낑거리면 어떻게 교육해야 될까요? 아픈 것도 없는데, 특히 자기 뜻대로 안 될 때 더 심한 것 같아요. 네, 왜 그럴까요? 막 이렇게. 네, 맞아요. 저희 집 버블이는 별명이 그래서 낑낑맨이에요. 일부러 우리가 흔히들 사람으로 표현하자면 찡찡거린다. 네, 그렇죠. 딱 그런 거죠.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찡찡거릴 때마다 봐줘서 그래요. 내가 관심을 얻게 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찡찡거릴 때는 오히려 좀 무시를 하고 네. 얌전히 앉아서 기다릴 때 관심을 가져보세요. 근데 많은 분들이 가만히 있을 때는 관심을 안 가지고 옳은 행동을 했을 때는 관심을 안 가지다가 낑낑 거리거나 아니면 막 짖을 때 그럴 때 왜 뭐 해줄까 막 이래 버린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애들은 그걸 배우게 됩니다. 어렵습니다. 자, 얘기를 듣고 있는데도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하신 점 계속해서 올려주고 계세요. 지금, 네, 최대 166명. 네네네. 다시 한번 혹시나. 네, 아까 안내를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보신, 네, 지금 최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인원수만큼요, 여러분 한 분당 1kg의 사료가 기부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지금 들어오신 분들도 또 다른 분들 함께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유지원님. 네, 유지원님. 또 질문이 길어요. 자, 문제는 슬개골 탈구가 있어요. 병원을 여러 곳 다녀도 수술은 아직까지 필요가 없다고들 하는데 슬개골 탈구는 무조건 산책을 짧게 제한해야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우선은 1, 2기 정도고 체중 조절이 잘 돼 있는 아이라고 한다면 저는 걱정 안 할 거예요. 왜요? 그냥 산책을 그냥 다른 친구들처럼 그렇게 하면 혹시나 또 더 안 좋아지지 않을까. 제 좌우명 중에 하나가 나중의 행복을 위해서 지금의 행복을 하지 말자 이런 건데 1, 2기 정도라고 한다면 이건 제 소견입니다. 1, 2기 정도라고 한다면 저는 지금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건 1, 2기 정도일 거예요. 그리고 애가 몸무게가 많이 나가지 않아요. 그러면 산책을 할 때 대신에 산은 조금 막 너무 높은데 계단을 뛰어 올라간다거나 이런 건 좀 피하지만 산책의 시간이나 이런 걸 좀 줄이진 않을 거예요. 네. 그럼 요즘은 슬개골 탈구가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또 요즘은 다 산책을 하려고 해도 아스팔트인 곳이 워낙 많잖아요. 네. 물론 이제 카페나 이런 카페나 이런 데 가면 오히려 아스팔트 괜찮아요. 미끄러지지 않는 아스팔트 괜찮습니다. 네. 그러니까 약간 잔디가 가장 좋죠. 푹신푹신해서 충격 흡수가 되니까. 하지만 아스팔트도 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네. 자, 그러면 또 다른 질문들. 하위님. 간식을 많이 줘서 피부병이 나서 약 먹이고 지금은 간식을 안 주고 있는데 나중에 나아도 아예 간식을 주면 안 될까요? 이건 되게 중요해요. 간식을 주면 안 되는 질병은 음식 알러지예요. 음식 알러지일 때는 간식을 가려서 먹거나 아니면 안 줘야죠. 그러면 그 알러지가 뭔지 알아서 그걸 피하고 주는 방법은? 또 있습니다. 뭐 혈액 검사를 통해서 알러지 검사를 해본다거나 아니면 가장 정확한 방법은 일주일에 간식을 하나씩만 먹여봐요. 일주일에 다른 거 섞여서 먹지 말고. 그랬는데 먹었더니 일주일 안에 막 또 피부가 뒤집어진다. 그러면 이 간식은 빼요. 근데 이 간식만 먹였는데 한 1, 2주일 정도 괜찮네 하면 이 간식은 패스. 된 거야. 네.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 나가는 방법이 사실은 가장 정확합니다. 네. 그러면 혹시나 가장 좀 빈번하게 많이 있는 알러지가 음식에 대한 알러지가 있다면 소돼지닭. 우리나라 강아지 이게 대부분 단백질 알러지인데 다른 알러지도 있지만 단백질 알러지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건 소돼지닭입니다.
그러면 일단 그거를 집중적으로 해서 일주 이렇게 먹여보는 것도 방법이겠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알러지 사료라고 나오는데 막 오리고기라고 돼 있고 네. 연어로 돼 있고 막 이런 것 중에 하나가 소, 돼지, 닭을 피한 단백질 원으로 그렇게 먹여보는 경우가 많은 거죠. 네. 여러분 궁금증 좀 해결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질문이 선동주님. 네. 네. 세건 안 그러는데 소변본, 배변 패드를 자꾸 물어 뜯어서 가끔 먹기도 해요. 아, 이거 진짜 이런 애들 가끔 있어요. 네, 근데 뭐 의심적으로는 내분비계 질환, 호르몬성 질환이 있는 아이들도 이런 행동을 할 수 있기는 하지만 안 그런 아이들 중에서도 이런 행동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왜? 이거는 또 왜 그런 걸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마음을 알고 싶어요. 해줄게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뭐 얘네들이 우리 봐도 이해 안 되는 게 많겠죠? 그쵸? 네. 이거는 다른 방법은 없고요. 배변판 쪽으로 이제 바꿔봐야죠. 화장실을 배변 패드가 아닌 배변판으로 한번 차근차근히 바꿔보는 방법을 해주시는 걸 가장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170까지만 한번 가보고 싶은데 다음번에 200 하고 네. 오늘 170 딱 4명. 지금은 몇 명이세요? 지금 최대 인원이 아까 166명인데 지금 몇 명 들어와 계세요? 168. 168명. 그래, 2명만 더 들어오자. 169. 그래, 한 명만 네, 더. 한 명만 더. 네. 네. 자. 또 뭐 할까요? 또 어떤 걸 할까요? 대형견 점프하면 관절에 무리가 갈까요? 지금 아까 그분이네. 영화님 시판 사료만 먹어도 영양 부족이 생기지 않나요? 네, 생기지 않아요. 좋은 사료 170이 네. 넣어줘요. 일단 네, 좋은 사료 선택하면 네. 영양 부족 안 생깁니다. 오히려 영양 균형이 되게 좋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사실 사료 먹으면 더 건강할 거예요. 네? 영양이 막 골고루 있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우리는 나트륨을 되게 많이 먹는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한국 사람의 가장 큰 문제 나트륨 뭐 이러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딱딱 맞춰서 우리도 그렇게 사료만 먹고 사료만 먹으면 인생의 큰 행복을 그렇죠. 네. 네. 아까 그렇죠. 배달의 민족. 네, 그렇죠. 네, 네. 자, 네. 큰 행복을 잃고 살고 싶진 않아요. 네. 송수연님. 네. 송수연님 4개월 되어 가는데요. 공장에서 지낸 아이고 공장 망한 후에 3개월은 방치됐던 아이입니다. 임시보호하기가 입양까지 결정됐는데. 네. 임보 중에도 강아지만 보면 짖고 달려든다. 이게 결국에는 어렸을 적에 많이 연습을 못 해봤을 거예요. 공장에서 자란 아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묶여 있었겠죠. 그쵸. 네, 그러다 보면 사실 이럴 텐데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건 우선은 28kg면 힘 엄청나게 셀 거예요. 그러면 하네스부터 바꾸세요. 하네스부터요? 산책할 때 하네스를 네. 우선은 이지워크 하네스라는 게 있어요. 프론트 이지워크? 클립 하네스. 네. 고리가 등에 달리지 않고 가슴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보호자를 끌고 가면 몸이 돌아가요. 네. 그래서 힘이 평소 때보다 한 50%로 줄 거예요. 이거 아니면 젠틀 리더라는 게 있어요. 얼굴에다 하는 리더 줄이 있어요. 네. 우리 사람이 말을 컨트롤 하잖아요. 말은 몇백 킬로잖아요. 그쵸. 힘도- 얼굴에. 네, 얼굴에 달려있죠. 네. 입도 다 벌릴 수 있고. 그런 것처럼, 젠틀 리더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도구를 하나하나씩 한번 써보시면서 강아지와 나한테 가장 잘 맞는 거. 근데 이지워크 하네스가 가장 처음에는 불편해하지 않고 잘 맞을 거예요. 가슴 앞쪽에 네. 채우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28kg면 거의 끌려다니다시피 하실 것 같아요. 자, 다음 질문. 황성애님. 네, 방송하는 거 기다리고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폰 2개 켜서 보고 있습니다. 사회성도 최고. 부족하고. 네. 친구들이랑 안 어울렸더니 요즘 산책 가면 친구들이 친구들 오면 꼬리를 내리다가 친구가 등 돌려버리면 달려들고 짖고 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자, 여기서 많은 힌트가 있습니다. 친구들이 다가오면 꼬리 내린다. 네. 이건 뭘까요? 무서워. 싫다는 거죠. 무섭다, 싫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호자로서? 안 놀게 하면 되죠. 안 만나게 해야 돼요. 네. 네. 보호자가 먼저 강아지가 보이면 만나지 않게 피해주는 게 저 상황에서는 가장 좋습니다. 사회성을 길러주겠다고 계속 친구들을 만난다고 해서 좋아지지 않아요. 우리가 계속 혹시나
계속 그냥 반려견 뭐 카페나 이런 데도 데리고 가지 않고 네. 그냥 따로 네, 우리와 네, 네, 함께 네. 생활하도록 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뭐 아무리 강남역에 가서 누가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나한테 말을 걸어온다고 해서 내가 사회성이 좋아지진 않아요. 그렇죠. 네. 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군요. 네, 그렇죠. 갑자기 강남역 지나가는데 뒤에서 뭐 빛이 나요. 내가 뭐 마음 공부를 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계속 나한테 물어본다고 해서 내가 강아지들이랑 친해지지 않아요. 네. 만약에 친구를 만들어주려면 베스트 프렌드를 만나야죠. 그렇죠. 만들어줘야죠. 계속 주기적으로 만나면서 싫어하지 않는 친구를 만나야지. 지금 그 친구는 아마 보호자가 나는 만나기 싫다라고 하는데 계속 만나주는 것에 대해서 되게 실망하고 있을 거예요. 네. 그냥 산책을 하다가 이렇게 마주치면은 그러면 네. 제가 먼저 만약에 발견을 했어요? 네. 그러면 이렇게 뒤돌아요? 네. 저는 그냥 가요. 가자 하고 가버려요. 그러면은 보호자에 대한 신뢰감이 생기죠. 네. 나는 만나기 싫어하는데 엄마가 일부러 피해줘.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 오히려 보호자에 대한 신뢰감이 생기고 보호자를 따라다니는 일이 더 많을 거예요. 네. 네. 자, 네, 어렵죠? 좋은 사료인지 알 수 있는 조건이 있을까요? 네, 깜코님이 잘 먹는 사료, 좋은 사료, 비싼 둘 다 사료. 아닌 것 같아요. 잘 먹으면서 좋은 재료를 쓰고 영양분 균형이 잘 맞는 사료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료를 고르는 게 되게 어렵고요. 저도 영양학 전문가는 아니라서 항상 AAFCO인가 그 미국의 사료협회가 있어요. 네. 거기서 올해의 사료 이런 거를 해요. 네. 그래서 그런 사료 중에 이제 골라서 먹이고요. 그리고 우선 역사가 긴 사료를 먹여요. 역사가 긴 회사의 사료를 먹여요. 네. 왜냐면 이게 사고가 나는 경우가 한번 사료는 사고가 나면 큰일 나요. 왜냐면 계속 먹는 거니까. 그렇죠. 간식은 한번 잘못돼도 아이고 좀 탈났어 이러고 끝인데 네. 사료는 계속 먹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역사가 길어서 그런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는 사료 거를 저는 조금 더 추천을 드립니다. 사료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크기도 다르고 다 영양분도 다르고. 네, 맞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서홍성님, 산책할 때 친구가 멀리서 다가오면 앉아서 기다리는데 괜찮은 건가요? 네. 그걸 오히려 저는 칭찬할 겁니다. 네, 많이 칭찬할 거예요. 좋을 것 같아요. 네, 오히려 공격하지 않고. 그때 계속 칭찬하고 간식도 주고 다가왔을 때 잘 논다라고 한다면 정말 매너 좋은 친구죠. 네. 개포동님, 노령견 스케일링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이가 많다고 마취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검사를 네. 통해서 네. 마취가 가능한지 안 한지를 보고 하는 거죠. 네, 저희 집 아이가 10살이거든요. 네. 얼마 전에 이제 스케일링하고 나쁜 이빨도 다 뽑아내고 왔어요. 그게 뽑아내면요. 네, 일단은 어금니 쪽은 이렇게 같이 묶여져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어떤 것들을 뽑아낸 거죠? 흔들리고 안 좋은 이빨은 뽑아내는 다 거죠. 뽑아낼 수 있어요? 네. 오, 네. 연구가 되는 거죠. 네, 저희 집 버블이는 약간 맹부예요. 그래서 앞니가 많이 몇 개 없고요. 어금니도 네. 좀 많이 빠지고 저도 칫솔질 해준다고 하는데 계속 생깁니다. 네. 치석에 대한 부분들은 스케일링이 있다는 건 저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네. 자, 일단 세 분의 이야기만 더 들어보도록 할게요. 질문. 네, 세 분만 더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하나 아까부터 네. 말씀하신 데이브 한님이 이제 리트리버 아이가 좀 걱정되시는 것 같아요. 네, 리트리버 같은 경우는 네. 고관절 이형성증이 많이 걸릴 수 있는 종입니다. 근데 그게 걸렸을 때 걱정하는 거지 걸리지 않았다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이거 유전병이에요. 고관절 이형성증 유전병이기 때문에 네. 잘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더 빨라질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 모른다라고 하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고관절 이형성증은 관절을 꽤 아파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티가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만약 28kg? 근데 리트리버다? 저 같으면 미친 듯이 놉니다. 아까 얘기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지금의 행복을 네. 지금의 행복을 이렇게 포기하지 말아라. 네, 포기하지 나중에 말아라. 걱정 때문에. 네. 지금 이 순간을 사는 아이들이다. 네. 네. 그 말이 기억에 남는 것 같은데, 자, 제가 한번 골라볼게요. 이번에는요. 유기견이어서 심장 사상충이 있다가 완치가 됐어요. 약 먹이는데 다시 약 먹을 때 되면 기침을 자꾸 하는데 괜찮은 건가요? 오월이님. 네. 이게 좀 봐야 돼요. 심장사상충이 있으면
심장이 커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심장이 커지면 이 기도를 눌러버려서 기침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아직까지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많이 사실은 저희가 이제 유기동물과 함께하는 그런 방송이잖아요. 그런데 유기동물 입양에 관해서 가장 많이 처음에 이야기를 하시는 게 어찌됐든 보호센터에서 사상충이나 이런 것들은 검사를 다 하고 치료를 하기는 해요. 네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또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죠. 네, 대부분 이제 하시는데 그래도 저는 한 번 데리고 와서 한 번 더 검사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 이게 유기견 센터 같은 경우는 우리 봉사자분들이나 담당자분들이 정말 열심히 해주세요. 근데 그래도 저도 예전에 병원 할 때 지금 호텔링을 안 하지만 인턴이나 이런 거 할 때 호텔링 관리해보고 했었을 때 한 4-5마리만 있어도 정말 힘들어요. 애들 밥 챙겨주고 똥오줌 챙겨주고 놀아주고 이런 게 엄청나게 힘든데 거기 진짜 많은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검사를 하고 약을 먹여도 가끔은 이게 실수가 돼서 심장사상충에 걸리거나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혹시 그래도 걱정이 되시면 한 번 더 검사해보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 2명. 네. 황성수님. 네. 저 우선 마동석님이 네. 소리 둔감화 교육을 하는데 짖는 행동이 줄었다가 갑자기 더 격해졌는데 이건 속옷 폭발이 맞나요? 이거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이거든요. 네. 네, 아마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우선은 방법이 맞다면 꾸준하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네, 속옷 폭발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되던 게 안 되면 더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짖을 때 너 왜 그래? 하면서 관심을 가져줬어요. 네. 근데 어느 순간 짖을 때 이제 무시를 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랬더니 그동안 짖으면 날 쳐다봤는데 하면서 더 짖는 거죠. 근데 요때 그러면은 포기해버리면 네, 더 심해져요. 지는 거죠? 네, 지는 겁니다. 지는 거예요. 네, 지시면 안 돼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아까 어떤 분? 제가 어떤 분 얘기를 했었죠? 제가 살짝 목동에 거주하시는 분이라고 올려주셨었거든요. 네, 황선숙님. 네. 반려견 유미 보호자입니다. 동물병원에서 중성화 수술을 하고 난 한 달이 안 돼서 탈장이 생겼대요. 이게 어디 탈장인지에 따라 다른데, 네, 있을 수는 있나요? 네, 있을 수 있어요. 네, 이게 이 배 근육을 닫을 때 틈이 생긴다거나 그러면 탈장이 생길 수가 있어요. 어떻게 도와드려야 되지? 이거는 사실 제가 이렇게 도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이게 한번 요즘은 그런 것들 변호사분들 중에 수의사분들이 많아요. 수의대 나와서 변호사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쪽으로 좀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 같은 수의사지만 제가 정확한 상황을 모르지만 저 말씀만 들어봤을 때는 수의사의 실수일 가능성이 좀 더 높아요. 네, 그러면 그래도 실수했으면 인정을 해야죠. 그렇죠. 네. 있을 수는 그냥 저는 단순히 탈장이 올 수가 있나 없나 그런 부분들도 좀 궁금하긴 했습니다. 네, 자 마지막 한 분만 이야기. 이승우님, 멕시코기 발톱 깎이는데 거의 죽을 것처럼 울어요. 깎지 말아야 될까요? 아니요, 깎아야죠. 안 깎으면 큰일 납니다. 근데 어떻게 깎아야 되냐? 우선은 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요. 어떻게 우는지 궁금하긴 해요. 네. 전 알 것 같아요. 알 것 같아요. 막 이러면서 우는 애들 있어요. 네, 엄살 심한 아이들. 네. 우선은 산책을 좀 많이 시켜보세요. 그리고 산책을 어디서 하냐? 네, 보도블록이나 시멘트 바닥에서 좀 많이 뛰어보세요. 어느 정도 갈아지잖아요. 많이 갈려요. 네. 그래서 산책 많이 하는 아이들은 발톱, 특히 뒷발톱은 긴 적을 본 적이 없어요. 아까 말한 그 시바 아이들은 뭐만 어디만 깎냐? 며느리 발톱만 깎아요. 여기만. 네, 여기만. 이거는 잘 안 갈리니까. 네. 아니면 자, 유튜브에서 강아지 발톱 사포라고 쳐서 검색해 보세요. 강아지 발톱 사포. 그러면 이렇게 사포 긁게 하는 교육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따로 안 깎아도 되겠네요? 네, 엄청 잘 깎여요. 엄청 막 이렇게 막 타는 냄새 나요. 애들이 막 이렇게 긁으면 타는 냄새가 나요. 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타는 냄새까지 마무리가 뭔가 타는 냄새. 뭔가 이렇게 오디오 굽는 냄새.
그러니까 우리가 돈 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네. 그렇게 교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교육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네, 네. 이렇게 이런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승우님이 네. 다시 말씀하셨는데 발에 뭐만 대도 죽을 것처럼 울어요 울어요. 이러는데 그러면은 한번 뭐 엑스레이 찍어볼 필요도 있고요, 사실은. 그리고 이거는 사포는 그러니까 저는 강아지들은 항상 내로남불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하면 로맨스, 네, 남이 하면 불륜. 그러니까 누가 갖다 대면 싫은데 내가 긁는 건 괜찮은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포 교육은 억지로 사람이 사포로 긁는 게 아니라 자기가 사포가 있는데 거기다 발로 긁을 수 있게 교육을 해야 돼요. 네, 여러분 잘 들어주셨죠? 진짜 마지막 아기 방법들이 때부터 있어요. 실외 대변인데 30분이나 네. 1시간씩 4번 나가는데 내내 마킹해요. 이렇게 하루 종일 마킹하다 찔끔 식사도 건강상 괜찮나요? 네, 괜찮아요. 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희 집 강아지도 안 나와도 싸요. 네. 이제 진짜 끝? 네. 이제 진짜 끝. 저희가 3분 더 받을게요. 네, 여기 옆에 이제 스태프분들이 1분 더 받을게요 했는데 끝까지 네, 많은 분들의 또 이야기를 들어주시려고 계속 댓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얼추 1시간이 넘게 네, 우리 설채연 수의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시간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현재 지금 네, 총 171분 네. 들어와 주셔서요. 여러분 한 분당 네, 1kg의 사료가 기부가 될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어디에다 기부가 됐으면 좋겠는지도 저희 경기도 유엔가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요.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진짜 좋네요. 네, 선택해서 네네. 여기에다 기부됩니다. 뭐 가장 많이 또 투표해 주시는 분들이 네네네. 있는 곳에 기부가 될 예정이고요. 저희 오늘 생방송 설태현 수의사님과 함께한 부분들 여러분들이 보셨다는 인증 이벤트도 있는 거 알고 계시죠? 홈페이지에 인증 이벤트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다음에 꼭 네, 200명. 200명. 네, 오늘 분위기를 좀 300명 알았으니까. 우선 다음번은 네. 200명으로. 네. 그리고 그 다음에 300명. 그래서 언제는 이제 1000명까지. 그쵸. 네. 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유행가는 매달 계속됩니다. 네, 둘이 하나 되는 날이죠. 매달 21일. 다음 달에도 역시 여러분들 생방송 들어와 주시는 네, 그 숫자만큼 사료가 기부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관심 계속해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여기서 인사를 드릴까요? 네. 저희 같이 인사드릴게요. 네. 이번에는요. 자,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